자,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오전 9시 58분 46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주식 이야기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코인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 뭐 별다를 게 없죠. 코인은 지금 이더리움 자체는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 신고가 돌파가 나왔죠. 뭐 당연히 긍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NFT 그다음에 메타 관련된 코인들 뭐 흐름 양호했었죠. 가다쉬다 하는 것이고요. 스택스 같은 경우는 제일 강하죠. 강한 것도 이유가 있고 어디까지 볼 것이냐. 대략적으로 여기 보면 5,700원, 5,800원 이 근처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다 맞고 틀리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하는 것이 맞고 틀리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여기까지 얼마 스택스 같은 경우는 5,700원, 5,900원 이 근처까지는 추세를 이렇게 권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노리면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베이직 어텐션 토큰 웬만한 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다 갖고 있는 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왔고 지금 지지 형태의 구간대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끝난 코인이 아니죠.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폴리곤도 보이고요.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코인들 흐름들이 다 양호한 흐름을 갖고 가고 있어요. 조금 늦게 가면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런 코인들을 선호를 하고 이런 코인들을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타 토큰 뭐 좋죠. 자, 코인 이야기는 별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업 투자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노리고 있는 코인들, 제가 관심 있는 코인들은 계속해서 순환 반복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코인 이야기는 별도로 이제 제외를 하고요. 오늘은 방송을 킨 이유 중에 하나는 주식시장 관련된 부분 하나 좀 언급을 시켜드리려고 방송을 키게 됐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차트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할 때 항상 헤드앤숄더 차트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고 있죠. 자, 머리, 어깨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드앤 숄더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간단하게 환율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종목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환율하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의 상관관계를 저는 보는 투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을 할 때는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이 강할래야 강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 환율에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환율이 고점을 치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반대로 들어오겠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대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사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많겠죠. 저는 근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업종 대표주를 사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가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그 다음에 철강, 조선, 뭐 자동차, 해운,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업종의 대표주들이 딱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서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나래비하면서 매수가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종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을 하는 구조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지금 어렵고 비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해도 결국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는 것은 환율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이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를 할 때는 환율이 고점을 친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도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몇 가지 종목을 언급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매매를 하는 차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어제 음봉 띄었죠. 음봉을 띄었지만서도 양봉이 다시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추세가 이탈된 부분이 아니죠. 자, 삼성전자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이닉스 두 번째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추세를 만들고 이렇게 지금 추세를 지금 형성해서 만들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현대차 보고 계시는데요. 현대차 지금 현재 형태가 어떤 형태죠? 지금 보시면은 역헤드 숄더 패턴이 되고 있죠. 수급적인 시장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탈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양 자체 큰 흐름의 모양 자체는 역헤드인 숄더이기 때문에 당연히 윗방향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포스코 한번 볼게요. 포스코 현재 최근까지 수급이 안 좋았다가 수급을 잡고 올리려고 더더군다나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곁들여서 얘기하면은 파월 의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저점에서 일단 줍줍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줍줍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환율에 대한 부분이 고점을 쳤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처럼 중기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줍줍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코인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업종 대표주, 우량주 위주의 업종 대표주 위주의 포트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그다음에 포스코, 조선주 쪽은 경기민감 섹터의 조선주 쪽은 어떤 걸 보면 될까요? 대략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서도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우리나라의 빅4가 즉 글로벌의 빅4라고 저는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서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체 LNG선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철강, 조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야죠? 해운주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해운사 크게 대표적으로 HMM이 있고요, 펜오션이 있고 대한해운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세 가지 종목이 우리나라의 빅3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일단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화학주에 대한 부분 당연히 경기민감 섹터죠. 화학주의 대표는 롯데케미칼이 되는 것입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한유에 대한 부분 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금호석유에 대해서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금호석유 많이 떨어졌죠. 최근 업종 대표주들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이 꺾이기 시작하면 업종 대표주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화학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기민감주 업종 대표주에 속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부터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못 움직이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또 못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인데, 이왕이면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이왕이면은 수익률적인, 물론 셀트리온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셀트리온 굉장히 저도 좋아합니다.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죠. 하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선별적으로 갖고 가되 이왕이면 업종 대표주들에 대한 부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나올 때는 환율이 꺾이는 흐름, 그럴 때는 업종 대표주,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인 관련된 부분 잠깐 언급드렸고요. 오늘의 방송에 대한 메인 주제는 주식시장 관련된 부분, 환율과 그 다음에 외국인 자금, 업종 대표주,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